안녕하십니까. 좋은 유전자 대표 농학박사 이장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축 인공수정에 대해서 그 목적과 일괄 번식 기술에 대해서 안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연남대학교 2022년 2학기 축산계열 산업재 특강으로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인공수정과 관련된 분야의 사람이거나 또는 인공수정 기술을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강의를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축산연구사로서 12년간 근무를 했는데요. 주 업무는 가축 인공수정이었습니다. 미국 농무성에서 박사후 1년간 연수를 했으며 전 서울 호서전문학교 반려동물 계열 교수로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좋은 유전자 대표로서 연암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과 관련된 기술은 유튜브에 동물박사 인공수정을 검색하면 거기에 대한 인공수정에 관한 많은 것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공수정에 대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공수정의 목적은 가축의 개량 수단이 됩니다. 이것을 배제한 인공수정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축을 개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품종 작출할 수단이라든지 생명화 기술의 연계 및 마지막 단계 기술 수단이가 되든지 매년 유전자원 도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그런 기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원 보고로서 생명 다양성이 세계적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원의 유출이라든지 역수입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수정의 목적은 가축 번식 효율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분만 간격을 단축시키거나 수태율을 향상시키거나 임신 진단 기술과 접목시켜서 생산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가축의 번식 효율을 10%, 20%, 30% 또는 50% 이상 더 개선시킬 수가 있다 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인공수정은 인류 사회에 가장 크게 공헌한 기술입니다. 식량, 동물은 단백질 확보 수단으로서 기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축 인공수정에서 개량되어진 그 결과를 보면은 매 20년마다 약 2배씩 산술적으로 증가되어지는 생산성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임, 가임 개선 기술에 접목해서 인공수정은 인류 또는 동물의 그 피임, 계획 생산 이런 데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인공수정 기술은 성문화 접촉 수단으로서 인공질, 전기자극 채취, 성기능 개선 이러한 기술에 간접적으로 기여함으로 해가지고 성문화를 건전하거나 생산성이 있도록 또는 그런 기술과 접목되어 줄 수 있는 기술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술로서는 시험관 악이라든지 복제 기술이 그 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축 인공수정의 목적인 개량수단 염소에서 한번 보면은 재래사냥 유전율 25%, 포화 염소율 75%에서 흑식으로 고정하면은 우리가 재래사냥의 산육성을 더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래사냥 25%, 포화 유전력 56.25%, 유사냥 18.75%로 흑식으로 우리나라에 좋아하는 흑염소와 같이 흑식으로 보정한다면은 이렇게 재래종이 1년생 20kg 밖에 안 되는데요. 이런 결과를 개량한다면은
교잡에 의한 새로운 품종에서 40kg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다음에 한우에 있어서 개량 방법은 5년 이내에 국내 최우수 한우 생산 농가로 등극해낼 수 있는 기술이 인공수정 기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품평의 최우수 한우의 딸소를 2022년 작년도에 딸소를 구입합니다. 구입해가지고 보증 종목 증액으로 인공수정해서 F1을 확보합니다. 다음에 올해 만약에 품평에서 최우수 한우가 만들어지면은 그 소를 확보해서 그 소의 딸소를 확보해서 보증 종목 구입해서 또 F1을 확보합니다. 다음에 내년 2024년도에 최우수 한우의 딸소를 또 확보해서 보증 종목으로 새로운 보증에서 F1을 만들면은 이 F1에 의해서 생산성이 수컷이나 암컷이 대단하다는 거죠.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산자의 교배 조합으로 해서 최우수 한우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도전한다면은 인공수정사가 국내 최우수 한우를 생산하는데 가장 적격이라는 거죠. 또는 그 농가를 이용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농가를 도와서 최우수 한우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5년 이내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공수정사라면은 정액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국내 최우수 한우로 등극한 그 소들의 LB를 즉 정액을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KPN 1416, 1263, 1002, 1080, 1009 등의 정액이 최우수 한우를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한 정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여러분들 안다면은 훨씬 최우수 한우를 생산하는데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필요시 자체 정액 생산이 이루어져 가지고 자가 수정 정액을 만든다면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최우수 한우를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정액등 처리업, 소에서도 정액등 처리업을 등록해서 여러분들이 소 정액을 생산하는 업체로 등록되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국내 우수 정액 처리업 인정 기준은 소가 다음과 같습니다. 소 한우하고 젖소, 즉 시수소 50% 이상이 장관이 지정한 종축 등록 기관이 공고한 가축 외모 심사 기준에 따른 외모 심사 성적이 80% 이상이면 됩니다. 한 마리라도 또는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수컷의 50% 이상이 이것만 통과되면은 정액 등 처리업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리업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개량 방법 투로서 재래 사냥 유전력을 25%, 그 다음에 보아 염소율 75%,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개통 1을 만들어서 개통 1과 개통 1 교배 조합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유전적으로 고정된 염소를 대량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산된 염소를 욕지 흑염소라고 이름을 붙이거나 상품명을 붙여서 새로운 품종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재래 염소 25%, 보아 유산 10% 확실로 고정하면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개통 1을 작출해서 개통 1과 개통 2가 이렇게 교배 조합에 의해서 만들면은 육지 흑염소라는 상품명으로 새로운 품종을 등록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다음에 인공수정의 목적은 번식 효율 개선에 있습니다. 젖소의 예를 들어보면은 생후 초임후 첫 분만이 24개월 개월령 이내에 첫 분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만 간격이 12개월 이내, 즉 360일 이내에 분만하고 분만 후 60일 이내에 수태되어지는 기술을 확립해야 됩니다. 분만 간격이 12개월 이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태당 종부 횟수가 1.5회 이내. 그 다음에 쌍태율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5% 정도로 발생하는데 이 쌍태율을 20% 이상으로 발생시켜서 생산성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저용량 호르몬 투여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인공수정 후 수정란을 추가 이식해서도 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번식 효율 개선에 인공수정과 관련된 기술을 적극 이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괄 번식 인공수정, 매월 또는 격월로 동기령 가축을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기령 가축을 생성하면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가지고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판매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확립되어진다면은 계획출하가 가능해서 1년생 일당 정체량이 약 1kg 정도 되어지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1년생 350kg에서 400kg 내외에서 판매되어지는 거새우 또는 암컷이 1년생 정도에서 판매되어지는 그런 전략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분만 6회에서 주중 또는 오전 분만으로 분만 성공률이 최고를 높일 수가 있다. 난산율을 개선할 수 있고 이렇게 주중 오전 분만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때 어떤 후산 정치라든지 태병이라든지 난산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서 분만율을 더 높일 수가 있다. 이런 게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보유 가임 축군의 평균 산차를 낮추는 겁니다. 젖소의 경우에는 3.5산 이내에서 젊은 축군을 유지하면은 산유량이든지 여러분들의 연간 소득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비누 암컷 교체율이 천연소 편입률 30% 이상을 유지한다면은 평균 산차가 3.5산 이내로 젖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의 최종 목표는 개량 속도를 가속화시켜서 개량 속도가 높아서 자기 농장은 빠르게 개량을 도입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대 간격을 단축시켜서 개량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류사에 가장 크게 공헌한 기술인 인공수정은 어떤 결과를 낳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류의 식량난 해소에 가장 크게 기여한 기술로서 우리 유구, 한우와 같은 유구는 18개월령 체중이 1985년도에는 370kg 정도였는데 2004년도에는 542kg으로 1.5배 정도 더 늘었습니다. 1.5배 정도 더 늘었고 젖소의 산유량도 1985년도에는 5,412kg에서 2004년도에는 8,900, 1.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돼지의 일당 정체량도 1985년도에는 1일 865g의 일당 정체량이 있는데 2004년도에는 1055g, 즉 1.05kg의 일당 정체량을 보유를 해가지고 1.5배 정도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의 기반에는 인공수정 기술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가축뿐만 아니고 식물에도 옥수수나 가지, 고추, 온갖 우리가 쉽게 접하는 그런 채소류들의 개량이 인류의 먹거리를 풍부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는데 그 기술의 기본은 인공수정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인공수정과 관련해서 한우에 또는 젖소에 관련된 창업 아이템, 여러분들 이렇게 산업체에 종사하시는 분이니까 어떤 분야에 어떤 일로 이렇게 창업을 하면은 좀 더 사업성이 보장될까 또는 소득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해 보면은 우선 소에 있어서는 정액 등 처리업을 누군가가 빠르게 영입해서 축협과 경쟁해서 서비스 품질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능력 면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마련하면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우 또는 소 농장에서 체험 학습장을 겸비해서 육체 산업, 소시지를 제조한다든지 치즈를 제조한다든지 육포를 제조한다 이런 체험 학습장과 겸비한다면은 유럽 못지않게 우리의 그 추구 한우 산업 또는 젖소 산업에서도 경쟁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탁 사육업을 이렇게 창업 아이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종축 마리당 축주를 이렇게 축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비유구 마리당 축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우리 농가에서는 자기의 자기 소유의 가축뿐만 아니고 투자받은 그런 소 또는 가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수수료, 위탁 사육에 따른 그런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사육과 동시에 정육업을 동시에 이렇게 경영을 해서 여러분들 농장에서 경매를 통한 자기 상품에 대한 자기가 생산한 소에 대한 그런 품질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부여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소를 키우는 사육과 동시에 정육업, 부위별 경매를 통해서 고소득, 그 다음에 가성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아이템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아직 국내에는 없지만은 법인 인공수정소, 전국망에 인공수정소가 한 5개인데 10개 정도가 있어져 가지고 이런 인공수정소, 법인 인공수정소에서 정액을 공급하고 인공수정을 시키고 애정시각 인공수정이라든지 수정 이식을 시킨다면은 전국 1시간 이내에 모든 수정이 가능하고 수정 이식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법인 인공수정소 또는 법인 수정 이식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누군가가 이거를 빠르게 시행한다면은 경쟁력이 훨씬 높아질 수가 있다. 사실 하루에 수정사가 최대 수정할 수 있는 마리수가 약 500마리에서 1000마리 사이쯤 됩니다. 근데 그걸 주문에 의해서 한 마리, 두 마리 시행하다 보니까 하루에 2번 수정, 10번 수정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수정 횟수를 높이려면은 우리가 전국망을 갖춘 법인 인공수정소, 법인 수정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걸 빠르게 누군가가 창업 아이템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우가 최고의 큰 가축으로 여겨지는데요. 한우 문화재를 적극 발굴해서 여러분 축산 농가하고 한우 문화재가 결합되어져 가지고 소싸움, 한우 줄당기기, 한우 달구지 달리기 등등의 창의적 그런 문화적 아이템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반려동물로서의 한우 관련 스토리텔링, 한우 관찰에 의한 체계적 기록에 의해서 한우에 관련된 저술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한우 박물관, 한우 문화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창업 아이템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우의 역사적, 문화적 고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선 초기에 이렇게 한우가 키워졌습니다만은 조선 초기에는 물소가 많이 수입이 됐더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소 뿔이 우리나라의 그 활 문화의 각궁의 주요 재료가 되었기 때문에 무소 뿔이 이렇게 필요했더랬는데 그 무소 뿔의 그 원천이 물소이기 때문에 물소가 수입되어서 한우와 결양되어져 가지고 한우와 교배 작업에 의한 여러 가지 형태의 한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까만 한우, 흰 한우, 점박이 한우 보세요. 이렇게 띠가 들어있는 한우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무소와 여러 가지 교배 조합을 통한 다양한 한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한우는 유전자원 폐쇄 정책을 써가지고 이런 한우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 한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를 더 개량해서 한우의 고기 맛이 더 좋은 이렇게 전박이 한우든지 또는 더 띠가 있는 한우든지 특별하게 이렇게 어깨 부위의 그 살이 좋다든지 또는 후구가 좋은 이런 소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교배조합 즉 인공수정 개량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뜻을 보여줍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개량에 대한 안목이 커가지고 한우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한우는 갈치의 한우밖에 없습니다. 한우밖에 없어요. 유전자적으로 폐쇄적인 정책을 약 60년 동안 이상 써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공수정과 관련된 세계 최고 기술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인공수정과 관련된 세계 최고의 기술로서는 먼저 시험관 낙입니다. 시험관 낙이라는 것은 체내에 수정을 시키는 게 아니고 체외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키는 기술입니다. 인공수정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쉬운 방법이죠. 이 최초의 시험관 수술로 시험관 인공수정으로 패트릭 스트룹과 로버트 에드워드에 의해서 시험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관적으로 수정을 시킨 사람이 노벨 의학상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체내 수정시키는 그 기술을 시험관에서 수정시켰다고 해서 참 대단한 일인 줄 알지만 시험관에서 시키는 건 더 쉽겠죠. 여러분들 이렇게처럼 시험관 아기를 만든 기술도 인공수정 기술이었다. 두 번째, 각인 이론과 난치인데요. 콘라드 로렌츠라는 사람은 인공부화를 통해서 인공부화를 자기가 온도를 제공해서 야생거위가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어난 야생거위를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각인 이론을 걸 만들어냈고 난치라는 생리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각인 이론이라는 것은 부화되줄 때 처음 움직이는 대상을 이렇게 어미로 인식하는 병아리들 어미로 인식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인 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조류들이 파충류들이 알에서 부화될 때 어떻게 알을 깨서 나올까 그걸 의심을 했는데요. 그 병아리가 가지고 있는 난치 이빨입니다. 이빨 난치가 있어가지고 병아리를 깰 수가 있었다. 깨어 나올 수 있었다는 걸 처음 밝혀냈습니다. 난치라. 그래서 조류가 알 안에서는 난치가 있다. 그리고 이 알을 깨어 나오면 이 난치가 닳아가지고 없어진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각인 이론과 난치도 인공 부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즉 인공적인 생명 탄생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존 거든은 1933년도에 영국 디펜스홀에 출정했는데요. 캠브리지 대학교 영국 캠브리지 거든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복제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기 연구소 주변에 아주 많은 개구리 알을 보니까 개구리가 큰데요. 거기에 까만 점들을 서로 바꿔가지고 그 무리에서 새로운 바뀐 새로운 개체의 개구리가 태어나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이게 인류의 최초 복제 기술인데요. 이 기술에 의해서 50년이 경과되어진 후에 노벨 의학상을 받습니다. 존 거든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수정, 복제 이런 것들은 참 인류를 아주 유익하게 만든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연구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래 사람의 피임법은 아랍의 낙타에서 비롯되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낙타의 피임법에서 발정 유도, 피임, 중성화 기술이 착안되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랍인들은 사막을 횡단하는 과정에서 암컷 낙타가 발정이 오면은 횡단 도중에 곤욕을 치르기 때문에 아랍인들은 사막을 횡단하기 전에 암컷 낙타의 자궁에 살구실을 넣어 발정이 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3,000년 전에 3,000년 전부터 이렇게 이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인류의 피임에는 고작 몇십 년 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겨우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호르몬 방출의 피임 방법, 링사이드 또는 사이드에 의해서 이런 피임 방법이 80년 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최근에는 링 타입의 피임 장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작 검사 기술도 남성 불임 진단 키트로서 스품조화라고 본인이 발명했습니다만은 정액 주입 전에 양환지, 안양환지 이거를 페놀레드와 그 다음에 메틸렌 블루의 반응에 의해서 유관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남성 불임 진단 키트를 개발했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인공수행 기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에 정액 주입을 위한 발정 및 배란 동기화법으로는 DNRH 주사법, 이거는 기본 베이스적인 발정 유도를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PGF2알파, 이거는 흥분을 유도하는 그런 발정 유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딜레 삽입 장치 방법으로서 사이드나 링사이드, 템포 이러한 것들로 발정을 피임했다가 피임을 제거하면은 발정이 오도록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피하 이식법, 영구, 경구, 투입법, NGS, DMS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축종별 발정 배란 동기화에 의한 일괄 번식 인공수행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의 일괄 번식 인공수행 방법은 소도 이렇게 매일 발정을 관찰하고 수정을 시키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즉 한 달에 한 번 수정시키는 방법인데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아무 때나 DNRH를 주사 놓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 월요일은 대상 암소에서 이걸 놓고 나서 PGF2알파를 주사 놓습니다. PGF2알파를 주사 놓고 그 다음에 둘째 주 수요일은 대상 암소에서 DNRH를 다시 주사 놓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오전에는 대상 암소에서 인공수정을 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인공수정을 하면 수태율이 약 40%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인공수정 수태율도 약 35%에서 4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일일 발정 확인 인공수정보다도 일괄 번식 인공수정 기술이 훨씬 간편하고 여러분들이 번식에 소요되는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킬 수가 있다. 우리가 명절이나 또는 주말에도 농장을 비울 수가 없는 것은 발정온 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또는 주말 명절을 포기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계획한다면은 우리가 계획한 한 달에 한 번 어떤 특정한 요일에만 수정을 한다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염소의 일괄 번식 인공수정 사례인데요. 이유어미, 그 다음에 발정 미확인 어미들, 그 다음에 처녀염소, 육성 중에 처녀염소를 한꺼번에 이유되어진 어미가 수정되어질 때 이 그룹 1, 2, 3이 동시에 수정되어지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우, 젖소 또는 다른 돼지 이 모두에 적용될 만한 기술인데요.
이게 이유되어지는 의미에 맞춰서 발정이 미확인되어진 의미나 또는 처녀 의미나 처녀 첫 임신할 수 있는 육성 처녀소를 한꺼번에 임신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시된 방법대로 한다면은 염소도 참 동시에 번식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분만 간격 또는 연간 생산 새끼 수 또는 연간 출하 새끼 수 이런 것들을 동시에 높일 수가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염소 일괄 인공 방법은 포유 이후 예정인 염소와 천연 염소, 발정 미확인 염소를 동시에 수행시키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염소 연중 2회 번식 전략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한우의 소의 연중 1회 분만 전략과 맞먹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론인데요. 개체 관리 번호, 개체 번호가 분류가 필수적이고 조기 이후 포유 기간을 염소도 30일 이내에 하거나 또는 한우도 60일 이내 또는 30일 이내에 조기유를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바로 이유가 되어진 이후에 바로 임신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임신의 올인 올라웃 일괄 번식 이렇게 진행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보유 과일 맘수의 평균 산차를 3산 이내로 유지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젊은 축군을 유지하는 게 좋다. 그래서 최대 산차가 최고 높은 5산, 6산 이상 농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미도 최고 고객값으로 판매할 수 있고 젊은 축구를 유지해서 여러분들이 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가 있어야 된다. 젊은 축군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유지 관리비 그 다음에 그런 보수 유지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는 것을 감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축군을 유지하려면 초임이 10%, 1산이 20%, 2산이 30%, 3산이 20%, 4산이 10%, 5산이 10% 이렇게 짜여지면은 3산 정도 평균 3산 정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고 이랬을 때 젊은 축구를 유지할 때 육성률도 정대에서 육성률 95% 이상 되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저 관리비 및 노동력 투하로 노동 투여 시간당 고기 생산성을 최대로 해야 됩니다. 참고로 헨리 포드는 농업의 경우에는 5%의 노동 투하로도 그 농업이 유지 가능한 사업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5%에 95%가 딴짓하거나 딴데 쓰여진다는 뜻입니다. 농업도 집중력을 투여한다면 5%의 집중적인 노동력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일반 경쟁자들보다도 훨씬 높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에 분만식 관리의 난방이라든지 제대 소득, 배꼽, 탯줄 소득이라든지 체중 측정이라든지 제각, 거시에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유지해서 얼마나 개량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매년 비교 분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염소 주간 관리 일괄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경산, 그 다음에 발정 미확인 경산, 미경산 이렇게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간 관리 체제로 월인 매주 또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이렇게 시작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소도 마찬가지인데요. 올인 올라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동기령 형성에 의한 경쟁력을 더 키울 수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제가 천안 입장에 소지하고 있는데요. 입장에 있는 사업체에서 이게 한 50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올인 올라올 수 있는 도면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외부역 5구역에서 이렇게 올인 올라온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미염소 60두 사육 규모로 50평 이내에서 연간 2,200만 원, 월 소득 18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발생할 시스템을 한번 기획해 봤습니다. 여러분 참고를 해가지고 소, 염소 또는 다른 축종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간관리 체계 하에 애정시가 대지 인공수정 천두 규모에서 이렇게 매주 목요일 날 이후시키고 매주 금요일 날 이후 모든 발정을 유도시키고 또는 후보돈 또는 발정 미확인 의무돈 같이 유지시켜서 매주 월요일 날 1차 인공수정 매주 화요일 날 2차 인공수정 이렇게 해서 스테일이 90% 이상 되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주간관리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후보돈 임의의 경산돈 인공수정 방법도 이렇게 맞춰지면 똑같은 날에 시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간관리 체계의 애정시행 대지 인공수정도 일요일날 GNR 투자, 월요일 1차 인공수정, 화요일 날 2차 인공수정,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사료에 처리하는 것은 이렇게 레귤레이터를 처리 1일로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오전엔 EU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한 2주 후에는 HC를 투여하고 이렇게 한 경우에는 ECG, HCG를 산 다음에 월요일 날 일요일 날 GNR 놓고 월요일 1차 인공수정 오후에 화요일 오전에 2차 인공수정은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혹시 모르면 궁금하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지는 MSY Marketed Figures per Sow per Year 즉 연간 암돼지 두당 출하 돼지가 몇 마리인지 그래서 이 MSY를 30두 이상 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모동 평균 산자수가 12두 이상이 돼야 되고 모동 회전율이 2.7회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돈 육성률은 90% 이상이 되어지면 연간 비육돈 출하 두수가 30두 이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번식의 기본 관리 체계도 돼지에 있어서는 교배 30일, 80일 분만 그 다음에 이유시키고 나서 다시 교배시키는 것이 일주일 이내 즉 이후 당일에서부터 일주일 이내에 다 교배가 돼야 된다. 임신이 돼야 된다. 돼지는 대개 일주일 이내 발정할 확률이 약 한 7, 80%쯤 됩니다. 염소는 이후를 시키면은 약 보름 안에 즉 10일에서 보름 사이에 15일 사이에 발정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를 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관찰하면은 그 이후에 발정해서 다시 임신시키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합사를 시켜서 그냥 무리로 두면은 언제 교배가 됐는지 언제 발정이 왔는지 이걸 몰라서 생산성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염소도 이후를 시킨다면은 이후 포럼까지는 개체 관리를 해서 발정이 오는지 여부를 매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여기에서 돼지의 그 번식 관리 체계를 보았는데 어느 한 부분으로 잘못되면은 이게 기간이 늦어지는데 이걸 잘 명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돼지에 있어서 모든 생산성을 높이는 새로운 발정 동기화법입니다. 이 방법은 2003년도에 이렇게 발표되어졌는데요. 이후 당일 또는 이후 후 1일째에 거의 임신이 되어지는 방법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은 돼지의 분만 회전율을 2.6회, 2.7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생산을 비교하면은 MSY 모돈 두당 연간 비육돈 출하 두수 그래서 독일, 덴마크는 29, 네덜란드 28점,
부드럽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은데요. 우리나라는 18도밖에 안 나요. 18도. 즉 10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출하도수가. 여기에는 우리가 그 PSY보다도 그 PSY 즉 새끼를 낳은 이후에 관리 잘못에 의해서 훨씬 많은 새끼들이 폐사를 한다.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슴의 발정 동기화 및 인공수정 후의 번식 관리 방법입니다. 사슴도 발정 동기화 시켜서 인공수정 시킨 후에 번식 관리를 하면은 이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사이드를 11일 전에 8월 중순에 이제 삽입시켜서 9월 초순에 이렇게 인공수정이 될 수 있도록 사이드 제거하고 표현이 되지 않고 인공수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임신 진단도 빠르게 해서 비임신된 암사슴을 빨리 파악해서 재수태시키는 기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후 일주일 전에 오전에 이렇게 사료에 첨가 급이하거나 이후 2일 전에 피해를 주워놓고 이후 당일에 인공수정을 시킨다.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슴의 그 일괄 인공수정에 대해서도 궁금하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상세한 자료를 드려서 여러분들 이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공수정과 관련된 기술은 시대고시 계획에서 출판한 가축 인공수정사 한권으로 끝내기의 교재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은 리빙북스에서 출판한 반려동물 인공수정 수정 이식 기술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은 유튜브에서 동물 박사 인공수정을 검색하면은 이런 채널에 의해서 인공수정에 대한 모든 것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인공수정의 역사와 인공수정 과정 및 실기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 실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실기, 인공수정에서 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인공수정의 새로운 기술을 또 배우려면 이 실기의 강의를 좀 더 많이 청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